안녕하세요. 자, 트레이너 이동선입니다. 오늘은 캐틀벨로 할 수 있는 운동 두 가지를 해볼 건데, 첫 번째는 이제 데드리프트 동작. 보통 스쿼트랑 데드리프트의 차이를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데드리프트 자체는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좀 엉덩이 움직임이 많은 거, 고관절. 고관절이라고 하면 그냥 상체, 하체 딱 가운데로 생각하면 돼요. 만나는 부분. 그래서 고관절 움직임이 이렇게 활발하게 되는 거를 데드리프트라고 하고, 보통 스쿼트는 고관절 움직임 플러스에 무릎 관절 움직임 이렇게 많이 앉는다. 그래서 스쿼트랑 데드리프트는 하나는 무릎 관절의 이용이 좀 많고, 하나는 엉덩이, 그러니까 고관절 움직임이 조금 많은 것에 대한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스쿼트 데드리프트를 좀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데드리프트부터 해볼 건데, 데드리프트를 캐틀벨로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 위치, 발의 위치. 발의 위치는 이렇게 캐틀벨 손잡이가 있으면 손잡이 선상에 복숭아뼈 위치. 그래서 복숭아뼈 위치 대주고, 된 상태에서 고관절을 뚝 접어주고, 이 상태에서 캐틀벨 손잡이가 딱 잡혀야 돼요. 잡았을 때도 이렇게 넉넉히 있지 말고 여기서 가슴을 쭉 펴면서 등 쪽에 힘이 꽉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어깨 위치가 앞으로 있으면 틀린 거고, 어깨 위치가 최대한 쭉 뒤로 제끼면서 배랑 등 쪽에 힘이 꽉 들어가게. 그래서 꽉 잡았으면 거기서 그대로 쭉 올리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근데 보통 데드리프트라고 하면 흔히들 좀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든 상태에서 로마니안 데드리프트라 해갖고 바벨로 했어요. 약간 땅에 내려놓지 않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됐을 때는 전신적인 약간은 힘을 쓰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등 쪽, 광배근 쪽의 자극을 위해서 그런 데드리프트를 좀 많이 하긴 하는데, 초보자일수록 오히려 이렇게 가동범위를 다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데드리프트라는 단어 자체가 데드 포인트라 해서 이 지면, 중량이랑 이 바닥이랑 만나는 지점이 데드 포인트예요. 데드 포인트. 그래서 데드 포인트에서 리프트를 하니까 데드리프트야. 근데 만약에 데드 포인트에서 뽑지도 않고, 보통 잘 렉에 바벨이 걸려 있잖아. 이렇게 뽑아갖고 와, 그 다음에 내려가. 이거는 솔직히 데드리프트라는 단어보다는 렉에서 뽑아서 풀 동작을 했으니까 렉풀. 그리고 우리가 하는 데드리프트는 리프팅, 바닥에 있는 걸 집어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를 좀 확실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통 해외 인스타나 막 유튜브 채널 보면은 그런 약간은 구분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그러니까 단어 설명이나 이런 것도 좀 정확하게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막 인스타나 이런 거 보면 데드리프트 아닌데 데드리프트라고 하는 사람도 많고, 되게 좀 엉망인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는 확실히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단어적 정의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단어적 정의가 어떻게 보면 그 운동이 하고자 하는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솔직히 이렇게 얼버무려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작 자체는 최대한 데드 포인트, 바닥에서 뽑아주고 안전하게 내려놨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작은 이제 스쿼트. 스쿼트도 똑같아요. 이 상태에서 복숭아뼈 사이에 캐틀벨 손잡이, 그다음에 손잡이 잡아주고, 이렇게 앉을 수는 없으니까 처음에 올릴 때 가속도를 붙여서 이렇게 잡아줘요. 그래서 손잡이 위치가 약간 쇄골 위치. 그 상태에서 천천히 쭉 앉아주세요. 이때 팔꿈치 위치는 무릎, 그러니까 안쪽, 내측관근이라고 하는데 허벅지 안쪽에 콕 찍듯이. 그래서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신체 정렬이 말려 있으면 안 돼. 쭉 펴주면서 배 힘 주고. 그래서 힘 꽉 주고, 호흡과 동시에 하나, 들어 마시고 올리면서
둘. 다시 올려주고 셋. 다시 올려주고 넷.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게 굉장히 힘들어요. 5개 정도도. 그래서 막 이거 얼마나 뭐 무겁겠어라고 하는데, 지금 했던 스쿼트는 일반적인 바벨 스쿼트가 아니고 가블릿 스쿼트. 가블릿이란 단어 자체가 그 러시아어로 와인잔. 그래서 와인잔 모양. 그래서 솔직히 잡았을 때 이게 팔로 잡는 게 아니고 손은 솔직히 이렇게 펴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팔꿈치 붙여서 몸통을 잡는 거.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몸에 힘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다 들어가. 그래서 본인이 평상시에 뭐 100kg를 들었어도 한 24kg짜리 캐틀벨만 들어도 훨씬 더 그거보다 힘들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몸통 쪽에 힘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드는 걸 중량만큼 뭔가 운동 강도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틀린 말이 아닌데, 중량 대비 힘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 생겨도 뭔가 요령 있게 돼버려.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뭔가 쥐어짜는 게 리프팅의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표고, 그런 것들로 하여금 이렇게 약간 몸의 반응을 협응성, 그러니까 근육에 각각 있지만 그게 한 번에 빡 발동하면서 스피드가 되게 많이 발생되거든. 그러면 그 스피드 때문에 중량이 더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역도 선수 움직임은 되게 빠르잖아. 이런 식으로 클린 하면 빵 이런 식으로 금방 올린단 말이야. 왜냐하면 천천히는 올릴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는 이게 합이 중요해, 합이. 그래서 이런 트레이닝 할 때도 최대한 잡아주고, 동작 중에 이렇게 상체 먼저 구부려주고 이런 식으로 앉고 이렇게 하면 웨이브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 동작이 한 합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동작은 최대한 한 박자가 쪼개지면 안 돼.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엉덩이 관절 움직이고 무릎 움직이고 막 발목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되게 몸에 어떻게 보면 견고하지가 못해. 흔들림이 되게 커지는데, 이렇게 딱 해서 같은 박자에 딱 움직인다 생각해주면 상당히 좋은 리프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량 필요 없어요. 중량이 필요 없어. 왜냐하면 중량 없이도 내 몸에 힘만 꽉 줘. 그렇지. 이렇게 되면 힘은 그만큼 쓴 거야. 왜냐하면 중량을 이제 힘이 걸리는 부하라고 쳤을 때, 부하가 없어도 내가 이런 식으로 빨리 움직이면 점프도 가능하지. 왜냐면 중량이 없으니까. 그러면 비슷한 파워를 낼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너지 자체는 힘 곱하기 속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크적인 거 하나는 빠르기, 속도. 둘 중에 하나만 올라도 이렇게 비슷한 레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트레이닝들을 이렇게 좀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속도가 붙는 운동들은 몸이 안 좋거나 하면 속도에 의해서 다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처음엔 좀 삼가하는 게 좋고, 이런 식으로 온몸에 힘을 주는 방법들을 좀 많이 트레이닝 하시는 게 상당히 유리할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다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댓글 같은 거 달아도 돼요. 그러면 제가 충분히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서, 그리고 처음에 너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중량을 처음부터 많이 다루지 마세요. 뭐 2kg씩, 4kg씩, 6kg씩, 8kg씩 점진적으로 올라가도 안 늦어.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데드리프트 스쿼트를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해보겠습니다.